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러입니다. 이번에는 연금계좌를 100%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텐데요. 미국의 과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돈에 좀 관심이 있거나 미국 여행 가신 분은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 생각나는 게 $100 지폐에 나오는 인물, 돈하고 관련된 인물입니다. 제가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꺼낸 이유는 대충 눈치는 채색 같지만, 세금 같은 게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 생각하실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이게 세금을 줄이는 절세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직장인들 월급봉투 보통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거기 세금 그대로 과세되니까 되니까 직장인들 불만 많으실 텐데, 요즘은 직장인뿐만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대부분 물건 사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고민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연금계좌, 직장인들과 자영업자의 절세를 도와주는 연금계좌를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연금저축에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를 더하면 연금계좌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이제 연금계좌에 저축을 하면 저축 금액에 대해서 이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연금저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단 가입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축한 금액을 전부 다 세액공제 해주는 건 아니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 최대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축하면 다 누구나 400만 원까지 또 해주는 건 아니라서 조금 복잡은 합니다. 이제 고소득자 같은 경우들은 400만 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300만 원까지만 또 세액공제 해줍니다. 고소득자,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고소득자냐,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은데, 고소득자라고 하면 총급여, 이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총소득이 1억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종합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하고 같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걸 고소득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정도 벌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소득자분들은 연금저축에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그보다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시작하기 전에 연금계좌에 저축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연금저축 해봐야 400만 원까지 밖에 안 된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연금저축에 할 때는 그렇고요. 연금저축 더하기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까지 다시 활용을 하게 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IRP라는 것들의 이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한 경우랑 IRP에 700만 원을 저축한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아무리 많이 세액공제를 받아도 400만 원까지밖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IRP에 700만 원을 저축하면 700만 원을 전부 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금저축을 이미 가입하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한 400만 원 저축을 하고 계신 분이면 추가적으로 저축하는 금액은 연금저축에 더해도 공제가 더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축할 여력이 되시면 IRP를 추가로 가입해서 추가되는 금액들은 저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저소득자분이다 라고 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 원까지 다 찾아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금저축에 400만 원까지 하고요. 4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은 IRP에다가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IRP 700만 원 다 하셔도 700만 원 다 받으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 넘어서 저축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소득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저축으로 많이 해도 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금액들은 IRP 계좌에 저축을 하셔야
전부 700만 원을 다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은 알아도 IRP는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IRP라는 거는 원래 풀 영어를 쓰면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만 과거에는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이라고 다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들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직장인은 이제 현재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이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 선생님들, 군인분들까지도 전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부터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이나 군인이나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들은 연금저축은 가입하고 있는데 나는 IRP는 아직 잘 몰라서 가입 안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가입하시면 세제 혜택을 조금 더 많이, 한 300만 원 정도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축하면 그래 도대체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데 얼마를 돌려받는 거야?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려받는 세금은요, 자기가 저축한 금액에다가 세액 공제율을 곱해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소득 크기에 따라서 좀 공제율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4천만 원보다 작으신 분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보다 좀 작으신 분들은 세액 공제율이 1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까지 저축할 때 저축한 금액의 16.5%를 돌려받으시는 거고요. 소득이 그거보다 좀 많으신 분들은 세액공제율이 13.2% 정도 되니까 해당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저축 금액별로 이제 세액공제액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고소득자분들, 아까 말했던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분 같은 분들이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아까 세액공제한다고 고소득자는 300만 원을 했으니까 300만 원만 저축했다고 하면 13.2%를 돌려받으니까 39만 6천 원을 돌려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IRP까지 좀 추가로 가입해서 400만 원을 더 저축해서 700만 원 한도를 채운다 그러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92만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혹시 만약에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고소득자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거 조금 더 활용해 가지고 세금도 좀 덜 내고 노후 준비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기가 저축한 금액에 따라서 얼마만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좀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4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13.2%이신 고소득자분들은 52만 8천 원을 돌려받는 거고요. 16.5%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66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신다 그러면 많이 받으신 분은 1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700만 원을 저축하고 115만 원 또는 92만 4천 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면 작지 않은 혜택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이제 저축해서 좀 돌려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700만 원을 저축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많은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야, 700만 원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당장은 여력이 되는 만큼 조금씩 저축을 하고요.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면 저축 금액도 좀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Save more tomorrow. 그러니까 다음에 미래에 좀 더 저축할 수 있으면, 일단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저축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런 시기는 잘 안 오거든요. 일단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면 저축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의 노후 자금 계좌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풍성해지는 연금톡톡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